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전 세계 석탄 전쟁의 가격이 3배 급등을 했습니다. 원전 가동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석탄, 일명 유연탄이라고 하는 것이 수입이 대폭 줄어들거나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전 세계 유연탄 수요가 특정 국가로 쏠리면서 새로운 위기가 찾아온 것인데요.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용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자, 5월 둘째 주에서 유연탄 평균 가격은 전주 대비해서 10.6%나 오른 톤당 384.93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연평균 대비해서 3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2020년 연평균 대비해서 6배 이상 오른 수준이니까 그 체감이 정말 어느 정도일지 감도 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유럽 국가들은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산 유연탄 수입에 차질이 생기자 호주나 인도네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미 한국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수입을 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점점 쏠린 거죠. 그래서 급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격이. 자, 발전 공기업들이 올해 3분기 사용할 만큼 유연탄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LNG 사용량만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력 도매가 S&P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한전의 적자는 지금 추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 좋게 된다면 지금 현재도 21조 정도의 손실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25조 뭐 더 나아간 30조까지도 가능하겠죠. 정말로 거의 뭐 파산 위기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한전의 올해 전망치는 21조 9천억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커진다는 얘기겠죠. 거의 커진다라고 보는 게 거의 기정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S&P가 오르면 전력 구입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한전의 적자는 더 커지고요.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확대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은 하반기까지 가서야나 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뭐 당장 6월이나 7월까지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원가가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확대에 연료비 등락에 따른 위험을 줄여야 하고 지금 현재 각국에서 정말 많은 원전을 짓거나 짓는 계획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연료비가 안정적인 원전을 확대해야 된다는 게 이번 뉴스였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를 보시면 중로 배제되는 원전 시장 한미 급부상 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이번에 와서 태양광까지 이어진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서 원전 시장까지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기준으로는 이미 일본으로 넘어갔을 텐데요. 이미 굉장히 좀 많은 얘기들이 진척이 오고 갔었고 또 정의선 부회장께서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지금 발표를 하면서 되게 굉장히 훈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것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원전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세계 최대의 원전 수출국인 러시아가 국제 제재와 신용도 하락 등 여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체코, 핀란드 등 유럽 중심으로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러시아에 중국 업체를 배제하는 국가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미가 전폭적으로 수출 협력에 나설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체코 등 세계적으로 쏟아지는 원전 사업에 대거를 따낼 수 있겠다라고 되어 있고, 물론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 IAEA라는 한 안전조치 협정 추가 의정서가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사우디 등 일부 국가에는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지만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부분은 준수하면서도 안전한 원전 수출 담보로 기술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2015년 4년 만에 협상을 했는데 이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 때 달성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현재 5월에는 세계적으로 건설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96기가 되고 있고요. 검토는 335기나 됩니다. 2030년까지 33개에 달하는 사업을 타진해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경쟁국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 사업에서 제외된 숫자가 바로 33개라고 합니다. 자, 건설이 검토되고 있는 원전 가운데 총 146기에 대해서 수주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지금 원전 시장도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남에 따라서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지금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석탄 사용량 그리고 연료비에 따라서 전기요금의 인상 압박 그리고 나서 중로가 이제 약간 배제가 되면서 원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좀 와버렸습니다. 물론 원전 말고도 수소 쪽이 있지만 아직 수소는 경제 규모가 그렇게 좀 안정적이진 않고 오히려 생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원전 시장에 대한 얘기들이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한 러시아 에너지와 결발하는 EU 쪽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가속화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3천억 유로를 투입을 할 건데요.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발상입니다. 전체 투입 자금 대부분을 태양광 발전 용량을 늘리는 데 먼저 집중을 한다라고 합니다. 2025년도까지. 그리고 30년까지는 600기가와트를 생산하는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25년까지 EU 내 태양광 발전 용량을 2배로 올리는데 총
2,100억 유로를 투입을 하고요. 신축 건물의 지붕에 패널을 설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통과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정말 태양광에 관련이 되어 있는 하나솔루션과 OCI는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법안도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미 수혜를 보는 것도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아직 법안들이 러시아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많이 진척이 안 될 것뿐이지 하반기에 혹은 연말에는 이미 다 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헝가리 정부에서는 150억에서 180억 유로 정도의 보조금을 좀 요구하고 있어서 좀 이런 법안들이 과연 통과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석유 금수 조치를 해줌에 따라서 타격을 입는데 그럼 과연 어떻게 마련을 해줄 거냐라는 건데 이것을 이제 EU가 어떻게 슬기롭게 좀 해결을 할지 네, 그것도 좀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요. 또 이제 네덜란드나 덴마크, 벨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좀 사실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만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현재 10배로 늘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2030년에 65기가와트, 그 다음에 50년에는 150기가와트 수준으로 키우겠다고 했고요. 2억 3천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최소 1,500개에서 2만 개 정도의 풍력 발전을 위한 터빈을 필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종목을 따로 어떻게 추천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과거에 추천드렸던 혹은 영상을 올렸던 뭐 태양광, 수소 이런 쪽 풍력 이쪽에 대한 보고서와 또 이 뉴스 영상을 검색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찾아가서 아마 영상 시청하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아니면 제가 그 설명란에다가 좀 적어 놓을 테니까 링크들을 걸어 놓을 테니까요. 거기를 좀 누르셔가지고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